소신이들! 오늘은 나이대별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각 나이대별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파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탄력이면 탄력, 색소면 색소, 홈케어면 홈케어, 시술이면 시술, 요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평균적인 시기별 고민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는 분들은 준비를 해둘 수 있다라는 거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근데 여기서 난 피부가 뭐 타고났어. 이런 분들은 이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 이제 제 구독자이시거나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거라면 아마 99% 확률로 피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10대 때는 딱 하나만 조심하고 관리해 주시면 돼요. 바로 여드름. 열의 9은 이제 여드름으로 피부과를 찾아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빨라지긴 해가지고 뿌띠 시술을 받으러 오는 10대가 늘긴 했는데 그건 이제 피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0대 때 생긴 여드름이 골치가 아픈 이유가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것만 조금 조절을 해도 치료가 이제 좀 용이한 편인데 10대에 나는 여드름은 그 호르몬 자극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본인이 노력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피부과의 힘을 빌려라 라고 말하는 거 이외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거 말고 제가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흉터. 여드름이 나면은 그냥 곱게 냅두고 피부과를 가세요. 꼭 본인이 손으로 건드는 순간 아마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어요. 사실 당시에는 잘 모르거든요. 여드름이 그냥 뭐 24시간 이렇게 다 나있기 때문에 뭐 흉터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이때는 잘 모르는데 그 여드름이 잠잠해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와, 나 이제 여드름 안 난다!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수많은 흉터와 늘어난 모공들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얼굴을 건드리지 않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 20대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피부과를 찾아요.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을 때라서 그 고민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20대 때 해야 되는 관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재생이 필요한 시술들. 뭐 여드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색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성형 수술이 될 수도 있어요. 피부 재생 속도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때가 바로 20대인 거죠. 성장이 다 끝나기도 했고 또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간혹 이제 뭐 성형 수술은 10대 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봐도 자연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얼굴이 변할 수도 있고 10대 때 성형을 하신 분들은 뭐 요 다음에 20대나 30대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재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나는 막 부모님이 돈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수술 허락도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고3 수능 보고 요때 하면은 가장 베스트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30, 40대 요때는 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조금 빠른 분들은 20대 중후반부터 오겠지만 이제 보통 3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굴이 처지고 막 없던 잔주름이 생기고 뭔가 옛날에 그 풋풋한 느낌이 사라지는 시기예요. 거울 보고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뭐 우울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30, 40대에 시작을 하면은 2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20대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데 상담하는데 열의 9은 아마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드름이 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여드름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게 없다면은 백날 말해봐야 잔소리예요. 자, 그럼 뭘 어떻게 관리하냐? 이때는 이너뷰티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너뷰티는 꼭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아침마다 건강 주스 같은 걸 루틴으로 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예요. 물을 자주 마시는 거. 10대, 20대 때는 수분이 조금 부족해도 피지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유분막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데 30대 때는 달라요. 조금만 섭취를 안 해줘도 피부가 바싹 마르고 그 마름은 곧 노화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물 섭취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초 제품도 살짝 바꿔주셔야 되는데 뭐 그 라인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원래 바르던 거에 뭐 나이트 크림을 넣어준다든지 뭐 앰플이나 크림을 탄력이랑 수분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고기능성 제품을 섞어주시면 좋아요. 막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리치한 크림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예전보다 푸석하고 그 탄력이 없어진 피부 때문에 성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피부과 관리겠죠. 아무리 혼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발라도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노화를 늦추려면은 피부과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탄력 레이저라든지 스킨 부스터 같은 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면은 최고의 효율이 날 시기예요. 자, 그 다음 50대 이후
이 50대 이후에도 당연히 기본인 관리는 해줘야죠. 30대 이후로부터는 그냥 그게 내 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피부과에서요. 그래도 30대, 40대 때에는 뭐 레이저라든지 스킨부스터를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효과가 안 느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놓아버리게 돼요. 실제로 조금 고연령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피부과 시술로 늦춰놨던 노화 속도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기의 고객님들한테는 차라리 그 실리프팅이나 뭐 안면 거상 그리고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노화를 늦추는 시술이 아닌 뭐랄까 좀 물리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시술들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시술들에 겁을 먹고 나는 그냥 뭐 스킨부스터나 해주세요, 레이저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원하는 가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지만 나는 이런 노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진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큰 시술이 아니니까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말한 나이대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딱 50대부터는 이거 받으세요. 20대 때는 뭐 받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신다고요? 피부가 바싹 마르고 푸석하고 얼굴이 처지고 없던 잔주름이 생기고 아마 99% 확률로 피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